미얀마 군경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중화기인 로켓 추진 수류탄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노소를 가리지 않는 군부의 무차별 학살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일부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미얀마 영국 식민지부터 독립을 이끈 아웅산의 등장, 그리고 독립을 위해 참여한 전쟁 등 과거 역사를 살펴봤다. 이번 주 미얀마 2부는 독립의 배경과 아웅산의 피살, 이후 세 차례의 군부 쿠데타는 왜 일어났는지 들어본다. 지난 이야기.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꿈꾸던 아웅산은 일본의 도움을 받으며 버마 독립군을 결성한다. 일본과 버마 독립군은 미얀마에서 영국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영국 연합군이 미얀마 탈환 작전을 펼치고 일본은 수세에 몰린다. 이런 중에 아웅산은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연합군 총사령관 슬림을 만난다. 아웅산이 드디어 연합군을 만난 시점이네요. 네, 첩보가 들어와요. 그 아웅산이라는 버마 독립군 지도자가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일본군이 이게 또 잔혹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웅산이 있다 보니까 이거 영국보다 더 심하지 착한 애들도 아닐 뿐더러 아무래도 괴뢰국을 만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슬림과 아웅산이 비밀리에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도 옛날에 임시정부가 이 고난을 겪었는데 독립국가로 대우해달라는, 간단히 말하면 네. 너와 내가 같이 일본하고 싸울 텐데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동맹군으로 넣어달라 했더니 슬림이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 니네는 국가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래갖고 이렇게 신강의를 하는데 결국 전술적으로 타협을 해서 영국군 회화부대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은 아웅산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왔는데 영국군 장교가 감히 나만 너로 오는 게 무섭지 않았니?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아주 아웅산이 당당하게 영국군 장교가 약속을 했는데 믿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슬림이 그렇게 영국을 믿는 애가 왜 우리랑 싸우냐. 그때 아웅산이 이렇게 말해줘. 나는 영국이나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외국인이 지배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 이때 훅 넘어갔대. 얘 솔직하네. 걔들한테 어필할 때 가장 좋은 게 솔직한 거예요. 슬림이 아웅산을 만나본 다음에 평을 하는데 야심차고 부도덕한 게릴라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주의자든 자본주의자 간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양심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야망이 크지만 그래도 애국자다 이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니스트 이러면서 얘 밀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노골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은밀한 지원을 해줘요. 이제 재미난 게 이 버마군이 다 일본한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버마 독립군 애들이 일본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사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 얼굴 구별 잘 못해요. 근데 갑자기 영국군 앞에 이렇게 막 웃으면서 나타나는 거야. 당신의 편이라고. 이게 병사들 입장에 이게 어떻게 했어 이게. 그래갖고 상부에 보고 들었는데 얘들 믿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방 지원을 하게 되면서 양쪽이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죠. 그 스티웰 장군의 미군 주력 부대와 영국의 14군이 계속 이 전투를 지속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수도인 랑군을 점령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연합군은 야, 이제 무르익었으니 랑군을 점령을 하자라는 시점까지 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발동을 하는데 랑군 탈환 작전 혹은 오퍼레이션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그 드라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라큘라가 맞습니다. 미얀마 수도를 수복하기 위한 이 작전은 영국군의 이 공수 그리고 상륙 병합 작전입니다.
이 작전 자체는 1944년에 벌써 입안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연합군 사령부의 이 미얀마 수복 계획의 일부입니다. 입안을 했던 당시에는 상륙정이나 침투 수단이 미비해서 잠정 연기가 됐었습니다. 1945년 4월 영국군 14군이 랑군에서 64km 밖까지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에 직면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5월 1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몬순 조만간 오니까 안 되겠다, 그냥 작전을 해버리자. 그리고 5월 1일 구르카 공수대대가 란궁강 초입 엘리판트 포인트에 낙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안포 진지를 확보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강에 매설된 기뢰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인도군 26사단이 간 연안에 상륙을 해서 일본군이 자기들한테 불리해지니까 아예 그냥 도시에서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전투를 소개하는 건 이때 처음으로 전투다운 전투, 때에는 어떤 전쟁의 활약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는 영국 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전투는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예, 전투는 7월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일본군의 패배로 끝났고요. 약 2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버마는 다시 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사실 2차 대전 때는 이미 카이로 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식민지는 해방시킨다는 얘기가 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다만 단계적인 거였죠. 그래서 영국은 버마를 자치령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려는 계획 자체는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누가 이걸 이어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버마 독립군의 활약과 그간의 활약 때문에 아웅산이 이 버마족의 대표자처럼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영국 사람들과 대표로 회담도 하고 그 당시 그 마지막 영국 총독이나 영국군 주둔 그러니까 현지에 있던 영국 사람들은 아까 슬림처럼 아웅산은 이 사람은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어니스트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가 좋았대요. 그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이란 약간 애매모호한 네.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을 기초로 이제 임시내각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인수해야 되니까 이때 아웅산이 특히 주목받는 것이 카렌족이나 샨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영국 편에서 싸웠던 또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각 자리를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단 여기를 독립하면 너희들도 차례로 독립시키겠다 약속을 해요. 물론 그 약속이 지켜졌을 거냐는 건 모르는 일이지만 자관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도 버마인들이 아웅산을 존경하는 거는 그런 소수민족과의 관계, 탄압했던 소수민족들도 이렇게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진짜 열린 내각을 만들죠. 네, 정말 독립을 코앞에 그럼 이제 두고 있는데 이 아웅산이 독립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근데 이제 정부 이양이 거의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1947년 7월 19일에 유엔 무슨 건물이었다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 내각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영화 같은데 한 대의 찝차를 타고 4명이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는 회의실 앞으로 가서 경비원을 쏴 죽이고 안으로 난입해요. 그러니까 딱 기관단총 들고 들어오니까 아웅산이 벌떡 일어났는데 바로 쏴서 아웅산이 즉사하죠. 이때 겨우 32살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테이블에 있던 내각에다가 난사를 했는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미스터리한 게 겨우 4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정문이나 이런 데를 그냥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웅산도 걱정을 했었대요. 이 군부 동향도 심상치 않고 그 30인 동지회가 이미 다 분열되어 있었고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문도 막 돌았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경비가 허술하냐. 그리고 이 사건을 책임지고 누군가 이제 처형되긴 했지만 지금도 그건 안 믿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주모자가 누군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되어 있어요. 내부에 동조자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그 중요한 열린 내각의 이 중요 인물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맞아. 4명이 찌푸 타고 들어와서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는 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의심을 받아요. 영국이 배후 아니냐? 제가 영국을 비호해 주려는 건 아닌데 영국 입장에서 여기 아웅산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아, 그치. 네. 그래서 관계가 근데 좋았어. 또 굳이 어니스트인데?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긴 모르겠어요. 아직 결론이 확실히 안 났어요. 안에 파벌도 많았고. 하지만 뭐
어찌 되었던 버마는 독립은 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다음해인 1948년 1월 4일에 버마 연방으로 독립을 하고 그 부의장이었던 우누가 수상에 취임합니다. 부의장이 범인이네. 아니요, 이 사람 학생운동 때부터 동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더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다가 1958년에 육군 사령관이었던 내윈, 아까 하이난 섬에서 아웅산의 라이벌이었고 우파 지도자라고 불렸던 내윈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62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우파였던 사람이 무색하게 그 유명한 버마식 사회주의를 시행을 하죠. 네, 1962년에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3년에 군부 정권의 독재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어둠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모든 군부 독재가 그렇듯이 극심한 인권 유린과 헌법 위반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의회 정부 내각과 소수 민족 정치 지도자들이 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인 장군의 26년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미얀마는 고립된 은둔 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버마식 사회주의의 특징이 하나가 세국 정책이에요. 아예 다 그러니까 막아. 세국하고 쌀만 농사 지어 먹고 살겠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그렇게 독재로 탄압을 하면은 어딘가 뻥 터지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아웅산은 미얀마 독립을 위해 영국의 슬림 장군과 비밀리에 만난다. 버마 독립군과 손잡은 연합군은 전쟁에 승리하고 일본은 퇴각한다. 연합국의 승리로 미얀마는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아웅산은 미얀마를 대표해 영국령에서 독립을 추진하던 중 암살당한다. 1948년 미얀마는 독립을 이루지만 1962년 육군사령관 내윈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후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수립되고 군사 정권의 독재가 시작된다. 독재 정권에 신음하던 민중들이 1988년 8월 8일 이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랭군에서 내윈 장군 군부 독재 통치와 비참하고 비현실적인 버마 사회주의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민주화 8888 봉기라고 합니다. 근데 뭐 또다시 독재 군부 정권은 언제나 그러죠. 이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를 합니다. 아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화가 그때 잠깐 이루어졌어요. 그 정권, 내윈 정권은 물러나고 다른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이후 2015년 총선거에서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하면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53년간의 이 군부 지배가 드디어 끝납니다. 문제는 헌법 개정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군사 정권 당시 제정한 헌법에 따라서 군부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압승을 하면 헌법 개정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헌법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속임수 같은 게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군이 벌써 25%를 가져갔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군부가 25%를 가져왔을 때는 니네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우리 없으면. 이미 머리를 써둔 거죠. 그렇죠. 예. 그 누가 100% 선거에 압승을 해가지고 모든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좀 애매한 민주화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단순히 민주정부와 군부와의 정치적 싸움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민족 갈등, 지역 갈등,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니까 이런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아니라 유엔에서도 못한다고 그럴 정도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쿠데타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독립이 되고 과도 정부가 있은 뒤에 그 쿠데타가 1차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독재가 됐고 그리고 나서 8888 민주 봉기가 일어나고 민주 정권이 쓰려고 하는데 다시 군국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리고 2015년에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2020년에 3차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또 이제 수렁으로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저희 그 아웅산 암살 이후에 아웅산 수치 여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구금당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다 그 2015년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구금돼하고 구금돼요. 남편도 결국 얼굴 못 보고 네. 헤어졌고.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또 금방 뒤집혔어요. 그죠. 예, 미얀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나라지만요. 이 군부에서 오랫동안 독재적으로 좀 운영을 해왔죠.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독립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과도 정권이 생기기 전부터 군대가 먼저 형성이 됐어요. 네. 희한하게. 처음에는 군대를 민족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버마인이 제일 많으니까 40%. 예, 버마는 2개 대대를 줬고 다른 민족들은 소수 민족들은 1개 대대씩 주고 연합 대대를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공평하게 줬는데 그 군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군대에서 권력을 가지고 국방을 논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생긴 정부랑 알력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얀마가 순조롭게 민주화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전해진 속보가 세계를 또 다시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이놈의 비상사태는 뭐 그냥 시나리오인가 봐요. 무조건 등장하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동맹이 지난해 2020년 11월 8일 치른 총선에서 83%를 득표해 하원 의석 440석 가운데 315석을, 상원 의석 224석 중에는 161석을 차지하는 도전이네. 압승을 거뒀습니다. 군부와의 권력 균형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 민간 정부를 군부가 그냥 무조건 누를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네.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가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가 성명을 발표했죠.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 미나옹 훌라잉 국방총사령관에게 권력이 이양되었다. 과거 군사 독재를 펼쳤던 내윈이 아웅산 수치를 감금했는데 또 감금을 했습니다. 반복되네요. 근데 사실 반복 속에서 그래도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죠. 네. 조금 변화가 있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이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 버마는 한 가지 사태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이 다시 민주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네. 완전히 끝이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이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군부는 이번 쿠데타를 두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12월에 열린 총선에서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반발하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진압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독재의 다양한 억압을 겪고 온 미얀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좀 깨닫고 가면 좋을까요? 결국 미얀마 사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해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에 짓는 가장 큰 죄는 후세에게 갈등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을 만들어서 넘기기까지 해서 시간이 갈수록 2중, 3중으로 첩첩이 쌓아버린다면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최악의 사태로 가게 되는 건데 미얀마가 잘 해결되어서 그런 합병증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면 세계적으로 고마운 일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믿습니다. 그 옛날에 군부 그 서슬파란 독재의 봉기를 했잖아요. 888 봉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력이 있는 미얀마 민중인이 분명히 이번 쿠데타도 다른 민주화 물결로 분명히 이겨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과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미얀마 민족에게 꼭 민주주의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사실 이 나라는 암흑 속의 나라, 정보가 없는 나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박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수많은 시민 기자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이 일을 나가 있는 국민들이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역사상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멘탈의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